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탭스 식구 송승호입니다. 오늘 9월 19일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확실히 지난 시험보다는 쉬웠죠. 그래서 딱 평균적인 탭스 난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가지 포인트 준비했으니까 가볍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LC 난도 정상화. 지난 시험, 지난 회차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뭐 오를 수는 없었어요. 난이도가 내려왔고 딱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파트 1, 2, 파트 4, 5 평이었다. 여기서 평이란 너무 쉬웠다라는 게 아니고요. 딱 적당한 탭스 난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트 1, 2에서는 어떤 점들이 그쵸, 구동사, 여전히 구동사, 그리고 파트 1, 2 초반부에서는 논리가 더 중요했다 정도. 그리고 파트 4, 5는 어떻게 했다? 결국에 독해 지문이랑 유사하게, 그래서 독해력과 독창법 계속 반복해줘야 대응 가능할 것이다. 파트 3가 약간 특이했어요. 23, 28, 30번이 그래도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위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최상위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평소보다는 약간은 뭔가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서를 좀 넣으려고 하지 않았나, 함정을 팔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난 시험이 최상위권한테도 더 어려웠던 겁니다. 어쨌든 왜 이거를 꼭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파트 3 문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21번부터 23번까지 3문제, 5문제, 2문제 해서 3, 5, 2 주제 코렉트 인퍼죠, 주론. 그래서 이 안에서 각각의 마지막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됐다. 그래서 이거는 탭스가 항상 이렇게 출제합니다만, 우리가 뭘 알아둬야 되냐면, 파트마다 파트 1, 파트 2 얘네들은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잖아요. 이 안에서 난도별로 앞쪽이 좀 쉽고요. 뒤에 후반부 8, 9, 10번 가서는 최상위권 변별하려고 문제를 냅니다. 물론 그 폭탄들이 파트 1에 숨겨져 있을지 2, 3, 4 어디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만, 대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각 파트 마지막에 좀 배치되어 있다라는 점. 그런데 파트 3, 특히 파트 3는요, 어려운 문제들이 10문제긴 한데 쭉 유형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3문제는 주제만 물어보고 5문제는 코렉트. 그래서 각 마지막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이번 시험은 각 모두 3문제가 좀 어렵게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 시험에서도 참고하면 좋겠죠. 이제 이 문제가 다가올 때, 물론 앞에서는 뭐 대충 듣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 왔을 땐 더 열심히 듣는, 이런 미리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RC인데요. 여러분, 일단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번 시험을, 독해 시험을 보면서 지문을 읽었어요. 지문을 읽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서 선택지로 내려왔는데 선택지 뭐 A 아니고 B를 봤는데 정답인 것 같아요. 확신이 한 90%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C, D 가볍게 보고 둘 다 정답 아니면 넘겨야지라는 생각으로 봤어요. 그런데 C를 봤는데 이 단서, 내가 놓쳤던 단서 같아. 이거 다시 봐야 돼.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막 어렵게 지문 거의 한 번 다시 읽으면서 C 아니라는 거 확인해서 소거하고, 그 다음에 D로 가서 가볍게 보려 했는데 또 이것도 까다로운 단서네, 어딨지? 다시 찾으면서 하나하나 쭉 읽어 내려갔던, 즉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부분 때문에 독해 시간을 늘려서 허비했던 이런 경우가 이번 시험에 좀 많았다라면,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에 후반부 가서 독해 이제 시험 막 5분 남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패닉이 왔을 겁니다. 더 문제를 더 찍게 되고, 혹은 후반부 가서는 내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빠르게 찍고 넘기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요즘 탭스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험, 지지난 시험, 9월, 8월 시험까지 다 오답 함정들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기존 탭스들 혹은 기출 문제들에 있는 문제들이랑 가장 큰 차이는 지문에 있지 않고요, 선지 구성에 있습니다. 선지 구성을 매력적 오답을 하나만 놓는 게 아니고 때로는 2개씩 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게끔 되게 더럽게, 어떻게 보면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더럽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냥 열심히 해석 훈련해가지고 지문을 더 빨리 정확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냐? 라고 봤을 때는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저희 수강생들은 이거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건데요. 빈칸이랑 주제 찾기 문제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더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렉트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거 안 읽었었는데 어디 있었지 하면서 지문 올라가지고 헤매는 일 많이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이 헤매는 문제 유형들은요, 주로 큰 그림을 파악해야 되는 빈칸 채우기 그리고 주제 찾기 문제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주제 찾기란 우리가 뒤에 가서 세트 문제 5세트 10문제 안에서도 주제를 물어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에 있어서 유독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오답 함정입니다. 자, 그러면 탭스가 원하는 건요, 2개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거면 그래 이거 까다로운 것까지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평가하겠다라는 게 1번 표면적인 평가 요소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업 때도 배우고 제가 매번 강조드린 게 뭡니까? 빈칸, 주제, 얘네는 뭐가 중요하다? 큰 그림, 핵심 단서를 파악해서 그 빈칸이나 빈칸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주제문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냥 오로지 그냥 어떤 디테일이 맞다고 해서 그게 정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빈칸도 마찬가지로 그냥 세부 디테일이라고 해서 정답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탭스 문제 그렇게 허접하게 출제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 우리가 세부 내용에서는 매력적 오답이 많이 출제된다는 걸 미리 인지하고 시험에서는 우리가 지조를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거 뭔가 매력적 오답이어서 막 판별하고 싶어, 막 지문 올라가서 막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기준이 있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다? 주요 핵심 정보 가치가 높은 그 핵심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거나 주제문으로 나오게끔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부 디테일은 앞으로 과감하게 넘기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 선지를 내려갔는데 내가 내가 모르는 게 있다 해도 주제문과 어긋나고 주제문의 방향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면 그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이런 거. 지금 얘네는 오답들입니다. 뭐 3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허접한 영화 해가지고 빈칸 문제였죠? 그래서 똑똑하다는 것을 인텔리전트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게 오답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문의 큰 그림을 이해했다면 이거는 큰 그림에 해당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맞냐 틀리냐를 지문 마지막 문장 가가지고 대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몇 개 예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풀 때 하나하나 꼼꼼히 대조해가지고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를 판별했었더라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시간을 더욱더 허비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은 물론 오답이긴 합니다만 일단 주제랑 동떨어져 있으면 그냥 과감히 지문을 다시 올라가지 않더라도 과감히 넘길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싱코 데 마요, 마요? 예, 이 5월 5일 프랑스군으로부터 독립했다 아니죠. 프랑스군을 이겼다라는 점. 그래서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문의 핵심 문장 파악했으면 여기 애초에 다시 올라가서 대조할 거 없었죠. 국제 우주 탐사 뭐 이제 편집글이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 비경제적이다 라는 게 뭐 선지에 또 있었어요. 오답에.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것도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지문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경제적인 얘기 없으니까 애초에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 이게 지문이 정확히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주제였는지 아니었는지도 헷갈립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답을 볼 게 아니고 그 전에 뭘 봐야죠? 지문의 큰 그림 파악하는 쏘아보기 훈련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 세 개는 그냥 생각나는 거 빠르게 적은 거고요. 거의 이게 많이 출제됐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죠. 딱 이거. 쏘아보기 해서 왜? 지금 빈칸 주제 찾기니까 얘네는 쏘아보기 다 되는 애들이잖아. 쏘아보기 해서 큰 그림 파악하고 큰 그림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더욱더 정확하고 빠르다라는 거. 시간을 여기에서 낭비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시험 복기해 보세요. 아, 내가 빈칸이나 주제 찾기 쪽에서 쓸데없는 지엽적인 오답 찾느라고 시간 많이 소비하지 않았나? 허비하지 않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되게 길게 설명했는데요. 이게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피드백이었고요. 그 외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논리 외에도 해석적인 부분, 그냥 당연히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영어 시험인 만큼 기본적인 영어 해석의 뼈대, 체계는 여러분들 한 번은 정리하고 가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번 시험은 특수구문이 좀 또 평소보다는 많이 출제되었다. 특히 독해에서. 그래서 이런 점들 여러분 모르셨더라면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Not so much ASB, 그리고 뭐 granted, 이런 것들, 우리 이게 이 번호가 뭐냐면요, 우리 이제 해석 공식의 9강이에요. 1번부터 이제 쭉 수업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14번 내용이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특수 구문 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코렉트 문제들 쪽에서는 이 부정 구문 가지고 일치 불일치를 판별하게끔 약간 헷갈리게 꼬아서 내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있었기 때문에 9번에서 16번 부정 구문 모아놓은 거죠. 얘네 다시 한번 혹시 안 보셨더라면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수 구문 이번에 좀 많이 나왔고요. 그 외에 이제 어색한 문장 푸는 거, 얘네는 둘 다 이번에는 쉬운 유형, 우리가 쉬운 유형, 어려운 유형 할 때 쉬운 유형 뭡니까? 그쵸?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 첫 문장이랑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나오는 게 쉬운 유형. 둘 다 그랬고요. 연결어 문제는 또 평이했죠. For that reason, 그리고 nevertheless, 이것도 뭐 수업 때 다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공식대로 풀어냈더라면 이거 딱히 틀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시험 총평이고요. 9월 19일 어떤 분들께는 마지막 탭스였고 어떤 분들은 뭐 10월 좀 더 볼 수 있죠? 혹시라도 한 번 더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러분 시험 신청해 두시고 성적 발표 나는 거 보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까지도 고생 많으셨고요. 9월 3번이나 있었는데 특히 다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 속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